1592년 조선 반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였죠. 하지만 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조선 조정은 남해안의 수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과 이혁기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라자수사와 우수사로 임명되어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경상도의 전황은 처참했습니다. 다대포 첨사 윤흥신과 부산 첨사 정발처럼 끝까지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용감한 장수들도 있었지만 경상도자 병사 이각과 경상자수사 박홍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버린 비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군은 손쉽게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죠. 경상우수사 원균 역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전선 내척만을 겨우 지켜낼 뿐 휘하 세력을 제대로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한동안은 원균이 일본 군선 열척을 격파한 것을 제외하면 양국 수군 간의 본격적인 해전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육상 전투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해전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의 주된 목적은 조선 수군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병력과 군수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경상자수영과 주변 진영을 점령한 후에도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원균에게는 전황을 살피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이순신에게는 휘하의 수군 세력을 단속하고 결집할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기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의 시험 발사를 통해 화력을 점검하고 흩어진 수군을 모으며 정찰 활동을 펼치고 휘하 함대를 체계적으로 집결시켜 나갔습니다. 1592년 4월 30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균으로부터 경상우수영이 점령되었다는 긴급 공문이 도착했고 인접한 경상우도의 4군데 진영에 배치되었던 장수와 병력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이순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출전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던 이순신은 점점 불리해지는 전황 속에서도 결연히 출항을 결심했습니다. 마침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출발해서 온다는 전달이 왔지만 합세하여 출발하고자 했던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자 5월 4일 새벽 단독으로 제1차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이순신이 첫 출전에서 거느린 함대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주력함인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합쳐 총 85척의 함대였습니다. 여기에 5월 6일 원균의 전선이 도착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남해현령 기옥은 미주왕 첨사 김승용, 소비포권관 이영남, 영등포만호 우치적, 옥포만호 이율용 등 경상우도 소속의 장수들이 전선 4척과 협선 2척에 나누어 타고 합류한 것입니다. 5월 7일 사도첨사 김한 등이 신기전을 쏘아 일본 군선의 발견을 보고하면서 임진왜란의 첫 해전인 옥포해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옥포만 일대를 약탈하고 있던 30여 척 규모의 일본 함대였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의 우수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총통 등 강력한 화기의 사용, 판옥선을 이용한 당파 전술, 즉 전선을 직접 부딪혀 상대방 배를 부수는 전술, 그리고 정확한 공시 사격과 화공을 이용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승세를 몰아 영등포로 이동하던 중 일본의 대선 5척을 발견했다는 급보를 받고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포, 지금의 진해시 하포까지 추격한 결과 일본 수군은 배를 버리고 상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남겨진 빈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포해전이었습니다. 이튿날인 5월 8일 새벽 진해 땅 고리량에 일본 군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즉시 추격했습니다. 척진포에 이르러 보니 대선과 중선을 합쳐 13척의 군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빈배를 공격하여 13척 모두를 완전히 격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척진포해전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벌어진 옥포, 하포, 척진포의 3차례 해전을 모두 완벽한 승리로 장식한 이순신 함대는 척진포해전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전라도도사 최철견으로부터 선조의 피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왕이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배를 돌려 5월 9일 정오 무렵 전라자수영으로 귀향했습니다. 첫 번째 출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이순신은 전력 보강에 힘썼습니다. 전라우 수사 이혁기에게 6월 3일까지 자수영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혁기 함대가 도착하기 전인 5월 27일 원균으로부터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배 10여 척이 사천과 곤양 등지로 압박해와서 함대를 노량으로 이동했다는 급보였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이혁기에게 뒤따라오라는 공문을 남기고 5월 29일 새벽 노량으로 출발하여 원균과 합세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함대의 2차 출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29일 일본 군선 한 척을 추격하던 중 사천 포구에 정박 중인 군선 12척을 발견하면서 사천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일본군이 지형을 이용해 조총 공격에 나섰고 썰물 상황에서 판옥선이 포구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수가 밀물로 바뀌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판옥선이 포구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전투에서 역사상 유명한 거북선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일본 군선 전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총상을 입었고 군관 나대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부와 격군도 부상당했습니다. 승전 후 점차 동쪽으로 진출하던 중 6월 2일 당포선창에 일본 군선이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대를 이동시켜 당포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선은 대선 9척과 중소선 12척으로 총 21척 규모였는데 그중 대선 한 척은 높이 67m 정도의 측루가 있는 일본 측 주력함 아타케였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거북선으로 아타케를 정면에서 들이받으면서 현자철안을 쏘고 천자지자 대장군전을 집중 발사하여 격파했습니다. 중의장 권준이 일본 장수를 활로 정확히 맞추자 김항과 진무성이 그 머리를 베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달아나면서 당포에서의 전투는 또다시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일본 군선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6월 4일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이혁기 함대가 합류했습니다. 이혁기 함대의 전선 25척이 추가되면서 전체 전선 규모는 51척으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6월 5일 당포해전에서 도망친 일본 군선이 고성 땅 당항포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군선은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 규모였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교묘한 유인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장선인 충각선을 중심으로 일본 함대의 모든 배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거북선으로 충각선에 접근하여 격파하고 주변 전선들에도 집중 타격을 가해 대장선의 일본 장수를 사살했습니다. 이후 달아나는 일본 군선을 포위 공격하여 수군 43개를 베고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군선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6일 새벽에는 방답첨사 이순신이 나머지 군선 한 척의 퇴로를 지키고 있다가 급습하여 10명 이상의 수급을 참액했는데 그 중에는 대장을 비롯한 장수만 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항포해전이었습니다. 6월 7일에는 2차 출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전인 율포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율포에서 부산 쪽으로 달아나던 일본의 대선 5척과 중선 2척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버려진 배까지 모두 불태웠으며 수급도 30여 개를 획득했습니다. 이 해전에서는 일본의 이름난 수군장 구루시마 미치우키가 패배의 충격으로 할복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2차 출진에서 거둔 눈부신 전공으로 이순신은 자원대부로, 원균과 이혁기는 가선대부로 승진하는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해전에서 연패에 빠진 일본은 마침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육전에 참가 중이던 수군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에게 조선 수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6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보급로 확보와 조선 수군 제거를 위한 일전을 펼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먼저 출전 준비를 마친 와키자카는 구키와 가토가 아직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단독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와키자카가 거느린 함대의 규모는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등 73척으로 이순신 함대가 지금까지 맞아 싸운 일본 함대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2차 출진을 마치고 귀환하여 다음 전쟁을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덕과 거제 등지에 일본 군선이 다수 출몰한다는 첩보와 전라도,
금산지경으로 일본군이 접근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수군을 공격하기 위해 7월 4일 이어키의 함대와 자수영에서 합류하고 5일에는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논의한 뒤 7월 6일 드디어 3차 출전을 시작했습니다. 연합함대가 노량에 도착했을 때 원균도 7척의 함대를 이끌고 합류하여 연합함대는 진주 창신도에 정박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7월 7일 연합함대가 당포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목동 김천손이 달려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 군선 70여 척이 낮 이 시쯤 영등포 앞바다를 지나 고성과 거제의 경계인 견내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날 일본 함대 쪽으로 출발한 조선연합함대는 우선 적의 척후선인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을 만나 이들을 추격한 후 일본 함대 본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견내량이라는 해역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대형 선박이 항해하기 어려운 긴 해협이었습니다. 대선으로 해전하기에는 부적합했고 육지가 가까워 일본 수군이 상륙하기에도 수월한 지형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이순신은 와키자카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전선 56척을 투입해 일본 선봉과 전투하다가 거짓으로 패에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를 보고 돛을 펴고 열심히 추격해왔습니다. 바로 이순신이 노린 바였습니다.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 일본 함대가 완전히 도달하는 순간 이순신은 모든 장수들에게 일시에 선회하여 하객진을 형성하면서 일본 함대에 돌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객진은 하계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진 진영으로 적을 포위하여 집중 공격할 수 있는 이순신의 대표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모든 전선이 지자현 자승자 총통을 집중 발사하면서 척선 23척을 순식간에 격파하자 일본군은 급하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객진에 의한 완벽한 포위 공격을 당해 도주에 실패하고 참패했습니다. 일본은 이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잃었고 대선 1척과 중선 7척 등 고작 14척만이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지만 부장인 와키자카 세베에나 와타나베 시치에몬 등은 전사했고 선장 마나베 사만호조는 할복 자결했습니다. 또한 한산도에 상륙한 400명과 탈출한 14척의 배에 탄 병력을 제외하고 일본 수군 3천여 명 이상이 이 전투로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며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7월 9일 앙콜포에 외선 4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공격하고자 했으나 역풍이 불어 거제 온천도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가 10일 새벽에 출발하여 앙콜포에 도착했습니다. 앙콜포에는 일본 함대의 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 등 모두 42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돕기 위해 뒤늦게 쫓아온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의 함대였습니다. 앙콜포도 포구의 지세가 좁고 수심이 얕아서 판옥선 같은 대선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순신은 유인 전술을 구사했지만 한산도에서의 참패를 목격한 일본 함대는 해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전선을 교대로 포구에 출입하게 하면서 총통과 장편전 화전으로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박해 있던 일본 군선을 불태우고 일본 장수와 수군 다수를 살상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은 야간을 이용해 부산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어진 앙콜포 해전이었습니다. 한산도 해전을 포함한 이순신 함대의 3차 출전은 앞서의 1차와 2차 출전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와 2차 출전의 경우에는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과의 일전을 염두에 둔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로 정박해 있는 적선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공격을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전다운 전투를 벌인 경우에도 일본 함대의 규모가 조선 함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3차 출전은 일본 측에서도 이순신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맞붙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선 수군도 전사 19명, 부상 119명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하객진과 같은 뛰어난 전술과 막강한 화력으로 일본 수군을 완전히 압도했고 이로 인해 일본 측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격침된 군선이 79척, 참액된 수급 340개를 포함하여 사살된 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해전에서의 승리라는 점도 의미가 있었지만
한산도 해전은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끼친 영향이 더욱 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게 해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해안에 축성하도록 하는 등 일본 측으로 하여금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제해권이 조선에 넘어가게 되자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육군도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육상 진격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의 명재상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산도 해전으로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존되어 조선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도 바로 이 해전의 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연전연승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조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고, 침략자들에게 조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옥포에서 시작된 첫 승리부터 한산도에서 완성된 대첩까지 이순신이 보여준 연전연승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창의적인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 그의 이름은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의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